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자, HLB가 이틀째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뭐 하한가를 맞았지만 잠깐 하한가를 벗어났던 그런 상황도 나타났었습니다만은 다시 재차 하한가 들어가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한가 잔량 규모도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래서 더더욱 부담감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1684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하한가 잔량이 344만 주예요. 그러니까 하한가에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거래량 대비해서 하한가 잔량이 20% 비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하한가거든요. 네, 그래 놓고 10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이제 하한가를 결국 벗어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밀리는 패턴이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뭐 임상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뭐 그런 임상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 CRL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CRL을 받고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는 없었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여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책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가질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중간중간 하여튼 그 새로운 재료가 나오는 것들은 제가 신속하게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 드립니다. 참고 꼭 하시고 문자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급락한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 이틀 사이에 지금 2, 3일 사이에 영업일수로 2, 3일 사이에 결국 반토막 나버렸죠. 그리고 12만 원대부터 따진다면은 이게 뭐 순간적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한 두어 달간에 걸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런 그 급락에 대해서 거래소에서는 그 조회 공시를 일단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5월 21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18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 조회 공시 요구 내용을 보면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 존재 여부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 말은 니네들이 공시할 게 있으면 공시를 해라,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시해야 될 게 있는데 공시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벌점을 받겠죠. 그러니까 HLB 측에서는 공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자회사 엘레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HLB에서 딱히 뭐 공시를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엘레바에서 공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당연하다 보지만 자회사인 엘레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HLB가 딱히 공시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이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나왔었는가,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NS라고 이제 그런 공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던 적이 이제 있어요. 뭐 다른 기업들도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23년 6월 5일에 조회 공시 요구가 이런 식으로 골드NS도 떴어요. 네, 형식은 다 똑같죠. 네,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이 있었어요. 네,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골드NS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답변해가지고 나왔는데 다음에 공시사항 외에,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에 공시사항 외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HLB에서도 당연히 공시 규정상 공시를 해야 될 것이면은 당연히 공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뭐 임상권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어떤 형식적으로 한 거고,
HLB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회 공시 요구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부담을 느낄 건 없으리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HLB와 관련해서 임상권에서 결국 이 승인이 불발이 되다 보니까 주주님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신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니네들 HLB에서 제대로 니네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냐, 너네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심리가 더 강해져 가죠. 주가가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임상권이 불발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회사 당국을 불신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 FDA로부터 받은 CRA, CRL, 이거를 원문을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많이 좀 주심이 많이 흉흉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기사건도 자꾸 나와요. 그죠? 네, 여기 어딘가요? 여기서 n.news.naver.com 이게 저거죠. 뉴스원. 네, 뉴스원 사이트에서도 K바이오는 사기, 주주들이 와글와글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사건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내용인데 전세자금 물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항상 주가가 반토막 나거나 몇 토막 나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전세자금 같은 거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주가가 자꾸 급락을 하니까 이번에 그리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불발이 되다 보니까 FDA 원문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불신이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항서 측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FDA 쪽에 서한을 보낸 건이 있다. 제가 그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린 거 있죠. 그래서 공식 문서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번 주 중반 정도면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 주 중반에 나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공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HLB 측만 알고 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FDA로부터 답변서는 며칠 이내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변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CMC 부분하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도대체 있는 건지, 항소에서는 잘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딴지를 거니까 요걸 좀 알아봐야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모 인스펙션 이 건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뭘 수정을 해야 되는지, 대안이 뭔지 FDA가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들을 일단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을 할 거고, 여하튼 항소 제약으로 FDA에서 보내주는 이제 답변, 요 답변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토를 해보면 결국 중국, 미국 바이오 분쟁 때문에 딴지를 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수정해야 되는 건지 윤곽이 좀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에 HLB 바이오 포럼 이번 주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항서 회장하고 진 회장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먼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요것이 또 주가의 변곡점을 당연히 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드렸지만 CRL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해외 사례 봐도 이렇게 많고, 그죠? 그리고 국내 사례를 봐도 많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사례건에 대한 두 번째 페이지고요. 국내 사례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셀트리온 건이나 또는 대웅제약 나보타 건도 있고요. 전부 다 CR을 받았지만은 승인을 결국 이제 받았던 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단계적으로는 그 HLB 사측에서는 뭐 진회장을 비롯해서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하면서 그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로서는 이제는 뭐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제 기레기들이 쓰는 기사 이런 것들도 사실 엉터리가 많죠. 엉터리가 많고 그리고 진 회장이 하는 발언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소설 쓰거나 또는 말이 안 되는 기사를 쓰는 기레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측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주기 때문에 사측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진 회장에 대한 불신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이 HLB를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승인을 우리가 믿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진 회장을 또 믿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매매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진 회장을 좀 믿어줘야 된다. HLB 사측을 좀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판단은 진 회장의 이야기와 다른 재료들을 조합해서 그걸 다 종합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측을 좀 믿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또 한 차례 밀리면 이게 뭐 3만 원대 근처에 그 예전에 HLB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 직전 가격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폭락을 해버리면 그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때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뭐 안 좋을 것 같다고 여기서 팔 수가 있나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외인이나 기관도 다 물렸어. 개인도 물리고 누구나 다 물린 상태입니다. 지금 차익을 제대로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손으로 꼽을 정도죠. 예전에 아주 밑바닥에서 사지 않았으면 전부 다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투심이 일단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개가 되지만 결국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신용 지금 현재 거의 안 되죠. 이거 HLB 공매도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공매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코스피 이전으로 방어를 할 거고요. 연말에 될지 뭐 아니면 그보다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연말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가늠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건에 조커 카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낙폭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이 HLB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이걸 담보 대출을 받아요. 담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또 HLB를 더 삽니다. 이런 분들의 반대 매매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가에서 벗어났다 다시 재차 하한가에 맞은 것도 결국 그 반대 매물이 나오면서 그 물량 때문에 다시 재차 하한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1,600만 주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 정도로 요동을 쳤다고 한다면 그 반대 매물은 거의 그 많이 해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밀린다면은 그때는 완벽히 전부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가격대에 이제 그 담보대출 안 받은 분들은 팔 사람이 있겠어요? 팔 사람이 없어. 매물 공백으로 주가가 반전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도 뭐 기사나 뭐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말씀드려 봐야 다
쓸데없는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죠? 일단 뭐 어떤 기사든 간에 주가를 반전시킬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 언제 반등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 그러니까 예전의 가격대로 다시 회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내린다면. 안 그렇겠어요? 3, 4만 원대는 그런 가격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식 담보대출로 받았던 반대매매 매물이 전부 오늘 내일간에 걸쳐서 일단락 된다 이거죠. 매물 공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재에만 주가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히든 정보나 자료 등은 제가 HLB를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메시지 드리고 케어를 좀 할까 합니다. HLB라고 꼭 문자 주셔서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HLB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려운 이 형국을 우리가 벗어나 봐야 되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